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책이에요.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원래는 빗속의 삶이라는 제목이래요. Living in the Light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는데 번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책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이 내 내면에 관한 마음에 관련된 책이고요. 내 내면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어, 내 내면의 힘을 이용해서 내 내면의 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러한 내용들로 담고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샥티 거웬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고 그리고 또 14살인가 5살 때 정말 첫사랑의 실연의 아픔을 겪었는데 좀 심하게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오랜 시간 동안을 정말 방황을 하고 정말 밑바닥에 아주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그런 시기를 겪었다고 해요. 마음의 혼란을 겪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겪고 대학생이 되어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셨대요. 심리학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보다는 동양 철학에 관한 관심이 많아져서 명상과 그런 관련된 동양 철학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린 케이스님의 책 더 높은 의식을 향한 입문서라는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그분의 센터에 가서 한 1년 동안을 밤낮으로 열심히 그런 자신의 의식을 찾는 그런 수련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그런 마음 공부, 내면의 공부를 하는 여러 다른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에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책을 써요.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이냐면 창조적 신상 작업.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된 거예요. 300만 부가 팔리는 기적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출판이 되었고요. 그 책이 먼저 출판이 되고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이 다음에 책이 여러 권이 출판이 됐거든요. 이분의 작가님의 책이. 그런데 최근에 책을 읽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은 어떤 분의 리뷰가 그 책보다 이 책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어,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구매를 해서 읽게 됐는데 이 책이 절판이 되었고 그리고 또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라 중고도 잘 없어요. 그리고 중고가 가격이 비싸요. 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상태가 좀 안 좋은데도 지금 책 가격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택배비까지 지불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도서관에 한번 가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아요. 중고로는 거의 나와 있는 게 몇 권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 드릴 건데요. 내용은 정말 읽어보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읽어 드릴 거고요. 직접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도서관에 가서 대여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이 책이 앞에 한 중간 반 좀 안 되게는 원칙에 대한, 그러니까 내 내면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들이나, 그리고 또 내면의 그런 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원리가 되는지 그런 이론적인 원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 뒤에 부분에는 실행편이에요. 실행할 수 있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내가 실행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원칙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면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그동안 여러 책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요. 중간 부분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은 한 단락이 끝나면 거기에 이렇게 명상과 연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의 이론적인 부분이나 그런 실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상하듯이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온몸의 긴장을 풀고 누워서 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 책 부분을 읽고 들으면서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느끼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는 명상이 있고요. 연습이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연습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61페이지 우리의 거울인 세상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요, 조금 책 내용을 그대로 좀 많이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책 내용도 좋고요.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 책 내용을 읽어드리는 게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물질 세계는 우리의 창조물이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세계, 자기의 독특한 현실, 생활 체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이 나의 채널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기에 내가 만든 것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다. 예술가가 자기 작품에서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는 거야.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여기서 채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내 안에 그런 내면의 힘을 여기서는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주가 내 안에 있고 그런 내 안의 우주와 연결하는 통로를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내 내면의 힘을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그런 책에서 보면 뭐 제3의 관찰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큰 자아와 작은 자아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이런 생활 속에서 막 떠오르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잡념이나 그런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작은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내면에 깊숙이 참 자아를 큰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안의 힘을 내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채널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그 우주의 힘을 연결하는 통로를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채널이 나 자신 내면과의 연결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채널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무언가 뭐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나한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전해주었을 때 상대방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연결 통로 있죠.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그러한 것을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내 우주, 내 내면에 전달하는
그러한 것도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주와 채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거울 보기에 대해서 책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울 보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거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익히면 바깥 세상이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거울 보기는 두 가지 전제 아래 이루어진다. 그 전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생애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 나의 반영이요, 나의 창조물임을 인정한다.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나의 반영이고 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 이루어진 창조물이라는 거죠. 나와 연관없는 일이나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무엇을 보거나 느낀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당기거나 만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나의 어떤 모습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온갖 성격과 느낌을 대비쳐 보여준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다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 사람은 뭐 나한테 좋게 대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서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그것이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인 것이고 내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그리고 두 번째, 내 눈에 들어온 반영들 때문에 결코 나를 탓하거나 주눅들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나를 자책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좋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것은 없음을 나는 안다. 모든 것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선물이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는 배우기 위해 여기 있다. 만일 내가 완벽하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서 나한테 화낼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것은 마치 이제 고등학생인 사람이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스스로 낙심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나 자신과 나의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움의 과정은 재미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그리고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전제를 두고 생활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거죠. 문제는 곧 메시지다. 내가 살면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거나 힘든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나한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메시지인지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눈길을 끌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우주는 말한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제 바꿔야 할 것이 있어.
내 내면에서 나 자신을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우주가 나 자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일을 만든 것이라는 거죠. 당신이 그 작은 신호에 눈길을 주면 뭔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메시지를 깨달아 받아들일 때까지 문제는 자꾸만 커지게 마련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주가 뭔가를 당신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기 발견의 여정에 빠른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부정적인,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 생각이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기 바란다. 다른 방식으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주에게 말하는 것이다. 뭔가 내게 보여주려고 이러는 줄 압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겨났는지 불평불만하면서 남 탓을 하면서 안 좋은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내 자신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겨났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한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친구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구분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정말 꾸준히 계속 이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정적이라 생각했는데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실패자라는 그런 절망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너무너무 속상한 힘든 상황을 겪다가 안 되겠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나아가야 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직장을 다니다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고 잘 됐대요. 근데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친구와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대요. 자신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자신과 안 맞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맞아서 그런 변화가 필요했고, 그러한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 해직을 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을 찾은 거잖아요. 정말 수입도 더 많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업을 찾게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큰 좋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의 전환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자꾸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것도
그 내 내면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내면의 그런 힘을 이용해서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나를 위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내 삶의 내면의 힘을 알아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힘이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